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중도 표심 누가 잡나?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열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영시를 기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축구에서 좋아하시나봐요? 네, 엄청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뒷부분이죠?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선언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편의점으로 간 박영선 후보,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은 오세훈 후보. 김은미 기자, 네. 편의점, 지하철 차량 기지, 여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이제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마음을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먼저 첫 선거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지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청년들 모두 힘든데 그 힘든 마음, 고단함을 내가 몸소 체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차량 기지를 찾아서 직접 방역 활동에 나섰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저렇게까지 방호복을 입고 이제 방역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같이 동참한 이유,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박영선 후보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이제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먹자골목 시장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그 여당 강세 지역인 은평구를 찾아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선거 활동, 그러니까 한 표를 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청 앞에서 김종인 위원장 또 안철수 후보 등등과 같이 지금 같이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해설 하나만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박영선 후보가 유치원 무상급식 이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좀 부각이 되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무상급식 문제 얼마나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반 유권자들이 무상급식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꺼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하면 딱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2006년부터 4년 시장 경험을 쌓았고 그다음에 2010년에 새로 당선이 돼서 불과 1년 남짓 조금 지났는데 자기 자리를 걸고 무상급식 반대 이걸 내걸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의 약점, 아킬레스건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 뭐 사퇴 시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상급식 자체가 그렇게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재난 상황을 거치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개념이 많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정책으로서의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 다만 오세훈 시장의 약점을 건드리는 공격 포인트로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슈보다는 공격적인 포인트로 그렇습니다. 봐야 한다. 자, 이슈 또 하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여당이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던 집회에 참석한 지금 이 모습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네. 2년 전 일인데요. 먼저 당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개, 돼지가 돼버렸습니다. 독재자 문재인의 눈에는 우리는 찌질한 루저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지금 들어봤는데 발언 수위가 좀 세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당이 공세를 펴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선거하면 네. 네. 오세훈 후보는 이 중도 보수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초반에 열세를 보였었는데 이후에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결국에는 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요인, 이걸 중도 확장성이 주요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팽팽한 이 대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중도를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약 4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이 집회 영상으로 오 후보의 중도 보수 이미지를 벗기고 극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건데요. 관련해서 여당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정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도 확장성 얘기도 했고 네. 이번 선거가 중도 표심을 얼마나 잡느냐에 대해서 이 승패가 나뉘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극우 프레임을 씌우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전광훈 공격에 전광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도 과거에 전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 찾아봤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모두 기립박수 하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이 모습을 두고 이 전광훈 목사와 같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극우라고 몰아붙인다면 박영선 후보도 같이 극우하시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 후보와 박 후보 모두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광훈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곧 극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전략 같은데 그럼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오 후보와 박 후보가 참여한 이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 후보가 참여한 행사에는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기도회였는데요. 이 박 후보 측은 극우 집회와 국회 기도회는 행사의 성격, 참석자의 면면, 발언 내용 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걸 같은 맥락에서 두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박 후보는 이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이 동성애 반대를 한다고 밝혔었는데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럼 공감대를 형성해서 퀴어 퍼레이드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 참가해서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여야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좀 세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결정된 이후 박영선, 오세훈 양자 구도에서의 첫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선, 오세훈 양자 구도 결과 어때요?
네, 일단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요 55%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36.5%를 얻어서 오 후보가 18.5%포인트 높게 나타난 건데요. 네.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면서 계속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13일 정도가 선거가 남았더라고요. 2%면 약 26%가 앞으로 오른다는 박영선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루하루 2%씩 올라가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숨은 진보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샤이 포함 이제 얘기를 해서 샤이 진보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샤이 진보층 잡기 위해서 무슨 어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전략을 얘기를 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엄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동석 기자가 전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서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 여론조사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연령별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역별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을 보면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지금 서울 전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 강북 그리고 2030 세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두터운 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모두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숨어 있어서 이게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샤이 지지층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영선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죠.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현실은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하지 않고 숨기는 숨은 진보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초반보다 떨어지거든요.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지지하는 목소리는 주변 눈치를 보고 좀 작아진 이런 샤이층이 생기는데 네. 진보 정부다 보니까 이제 샤이 진보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실망한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기권하거나 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이다. 이 샤이 진보층이 투표장에 나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여러 인사들이 나서고 있죠. 그런데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지금 박 후보 대변인 했다가 지금 사퇴한 고민정 의원도 좀 논란이던데 어떤 내용 때문에 논란인 거예요? 네, 고민정 의원은요. 그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란다. 빨간색에 투표하는 건 탐욕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동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나섰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장난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냐. 이제 색장난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윤건영 의원은요. 고 의원이 올린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고 의원은 오늘 또다시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셔도 좋다. 어떤 망신을 줘도 모두 받겠다면서요. 비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또 한 명이 어제 이제 저희 프레스룸 시간에서도 전해줬지만 임종석 전 실장 SNS에 이제 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글 올려서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이번엔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예, 아마 무슨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좀 발언을 좀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신중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런 박 후보의 생각을 좀 존중을 해달라, 그러니까 발언에 좀 신중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영선 후보가 주변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계속 그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만나는 게 필요하다면 내가 만나겠다. 예,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샤이 진보를 끝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지층 결집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주변에서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논란이 되고 이낙연 선대위원장, 박영선 후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전략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 내에서 전체 상황을 보고 그것을 조율하면서 어떤 힘있게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른바 두뇌가 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권은 공중전과 메시지전에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 메시지전 핵심은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까지 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굵직한 이슈들에서 계속해서 여권의 불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서 작은 이른바 육박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뭐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큰 틀에서의 그러한 흐름 자체가 굵직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뭐 전쟁으로 친다면 멀리 이제 뭐 한포에서 뭐 굵직한 걸 하나 쏘든지 핵폭탄 같은 걸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과거의 무상급식 같은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 논란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소소한 접전은 벌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 자체를 여권이 지금 효율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이 이제 선거전 지금 초반에 기세이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러한 이 큰 판의 어떤 이 프레임, 공중전, 메시지전 여기에서의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선거전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야권도 좀 알아보죠. 윤지영 기자. 네. 오세훈 후보 이 유세장에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위원장 함께 나온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같이 3명 함께 만났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합동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깜짝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광주행을 택하면서 이 김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그동안에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서 토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그랬죠. 안 대표는 또 김 위원장을 향해서 상황이라고 이렇게 거친 설전을 이어간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좀 껄끄러워서 만남을 피한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은 합동 유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오늘 이 시청역 인근 합동 유세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고요. 지금 저 나오는 저 화면 있죠? 오세훈 후보가 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안 대표 어제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회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없는 이런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네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과 악수도 나눴고 또 저 연단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안 대표를 연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단일화의 패배로 인해서 안 대표가 좀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지문을 미리 써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목이 터져도 오세훈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르겠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경선에서 패배한 지 3주 만에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오늘 연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단일화 이후에도 안철수, 김종인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되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해요. 네. 사이에서 이를 보는 오세훈 후보 입장은 어때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오세훈 후보도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 후보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김종인의 불협화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요. 두 분 다 정치를 하신 지 꽤 오래됐고 연륜이 깊고 또 판단도 정확한 분들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오 후보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네. 저 연단 뒤에 있었던 안 대표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연단 위로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였거든요. 그런 만큼 좀 끌어안기, 중도 표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불협화음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동석 기자. 네. 그런데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행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렇게 깎아내린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비방하는 방면 안철수 대표는 비난 섞인 목소리를 현재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인, 안철수 대표의 만남이 비방이 아닌 덕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행보에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을 콕 집어서 비판했던 여러 인사들 이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네, 특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제 인터뷰에서요. 홍준표 의원 등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오늘날 당이 이 꼴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홍 의원은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하나 제꼈다고 모두 이긴 양 오만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아름답게 퇴임하라면서 그게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폄하한 일도 없다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됐지만 안철수를 끝까지 비방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좋지 않다. 마무리 잘하시고 아름답게 퇴임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력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야권 빅텐트를 꾸릴 때의 이 김 위원장의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이번 보궐선거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랬죠.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말도 했었고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되기가 어렵죠. 네.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면 비대위를 끌었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국민에게 인정받게 만든 공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가능성은 적지만 비대위 체제가 연장이 되는 것도 뭐 하나의 안이 나올 수 있고 정식으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뛰어들어서 혹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옹립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당내 당사자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은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뭐 김종인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통하면 다른 대안보다 훨씬 나으면 왜 써먹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과연 대권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부인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거에 뜻을 버리지 않았구라는 거 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해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일단 이번 보궐선거까지는 굉장히 지대하다.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유권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한 역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무슨 빅텐트 운운하면서 제3지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또 좌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요.
아니 무슨 정치판이 전문 CEO가 다 돌아다니면서 네.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고 그 정당에서 뭐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또 다른 정치 세력의 또 CEO가 또 옮겨가고 그런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 때 나왔던 비판이 그거 아니었어요? 네네. 4년 전으로 2016년으로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고 보면 그때는 민주당의 당대표였지 않았어요? 네. 비대위원장이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도대체 저분은 정체성이 뭐냐? 합리주의, 실용주의 뭐 이런 것만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과연 다 얘기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분의 정체성, 저분의 이 정치에 대한 시대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려볼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당대표와 그 비슷한 역할을 더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제3지대에 뭐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또 대표로 간다? 그건 누가 봐도 우스운꼴이 될 수 있고 그건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사에 남으려면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아름다운 퇴임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렇죠. 이렇게 전문 경영인처럼 다니는 이걸로는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끝내고요. 정말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대선에 한번 뛰어들어 보는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그건 누구든 말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13일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 겁니다. 13일 이후에 웃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보궐선거 전 계속해서 프레스룸과 함께 하시죠.